네, 안녕하세요. 이투스 신영통 원장입니다. 이번에 8월 27일 영통 메가박스에서 진행하는 고교 선택 설명회와 관련되어서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 알아보기 이전에 현행 대입제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2023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재 예비고1 친구들은요, 학교 내신은 고교 학점제를 따르되 대입은 현행 제도를 그냥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제도에 있는 대입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또 그거하고 다르게 기존과 다른 내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중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그럼 현행 대입 제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의 종류와 대략적인 종류와 그 기율을 보면요, 수시 모집이 64.7% 정도 되고 다음에 정시 모집이 35.3%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비수도권의 상황은 어떤가? 비수도권에서는 수시가 86.1%고요. 정시가 13.9% 정도 됩니다. 비수도권으로 가면 수시 모집이 훨씬 압도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 학교들을 상위 16개 대학만 한정 지어놓고 보면요, 정시 모집이 대부분 40%가 넘습니다. 특별히 시립대라든지 한국외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립대는 45.9%, 다음에 외대는 42.6%, 연대는 대략 41.1% 정도의 정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수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중이 많은 수시 전형에서 수시 전형의 메이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자, 그러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부분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평가, 양으로 평가한다. 쉽게 말해서 점수로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점수를 평가하는 걸 정량평가, 또 활동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자기주도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러한 그 개인의 인재에 대한 평가라는 걸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 또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또는 지원을 어렵게 하는 수능 최저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교과평가, 정량평가가 70%에서 80% 대략적으로 이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비교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정성평가로 들어가는 게 한 20, 3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에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를 가지고 가고 있고 교과 전형에서요. 또한 구술 면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성적, 쉽게 말해서 교과평가,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30에서 4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교과는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은 대략 60에서 70%다. 즉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율이 서로 상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수능 최저가 일부 반영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요. 구술 면접은 대부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술 면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입학 모집 정원 대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따졌을 때 구술 면접을 보는 것을 대략 40에서 70% 정도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대략적인 반영 비율과
또 입시 요소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는데요. 자질구레한 입시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연도는 2025년입니다. 왜 전면 시행이 2025년이냐? 내년 2023년도에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기가 2025년이고, 그때가 되면 고등학교 재학생 전체가 고교 학점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면 시행을 2025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비고1 친구들이 내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그 학년, 즉 1학년 학생들은 본인의 내신 전체가 전면적으로 고교 학점제 하에 내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정 발표한 거는요, 작년에 2021년도 8월 달에 발표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런 거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포럼에서 걱정하시는 게 192학점을 못 맞추면 유급이 되거나 졸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고교 학점제 과정을 통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교 학점제란 어떤 제도인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그리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앞으로 미래 2060년까지 저희가 학년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현재 2020년대에는 대략 15.1%의 학령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60년대가 되면 9.8%로 조금 어렵게 예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학생들의 재능이 중요하고 역할이 중요해지는 그런 미래 사회가 예견이 되고요. 그러자면 일찍부터 자기 진로와 전공을 선택해서 열심히 자기 미래를 가꾸는 친구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상황이고, 그거를 교육제도에 녹이고자 노력하는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 또 학습시키는 방법, 그런 방법론적인 변화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변화, 달라지는 과목, 또 그 과목에 대한 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 2, 3학년들 기존의 내신 과목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요, 지금도 생기부라든지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9등급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내신이 등급제로 상대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일부 진로 선택 과목에 한해서는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고교 학점제에 적용되는 친구들도 공통 과목들을 배우는 1학년 과정에서는 9등급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통 과목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학교 기타 이제 그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들은 공통교과 과목이고요. 나머지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이나 이런 다양한 선택 과목들은 모두 다 성취평가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일반 선택 과목이냐? 어떤 게 진로 선택 과목이냐? 융합 선택은 뭐냐? 이제 이런 고민이 되실 텐데, 그건 학교에 진학을 할 때 학교에서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예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 선택 과목에는 문학, 독서, 수원, 수투, 영원, 영투, 확통, 영어권, 문화, 뭐 이런 과목들이 되겠고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고전 읽기,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미적분투, 진로 영어, 고전과 윤리, 뭐 이런 과목들이고요. 융합 선택 과목은 독서 토론 글쓰기, 실용 통계, 미디어 영어, 여행 지리, 뭐 이런 과목들입니다. 이러한 지금 기존에는 없었던 또는 많이 듣지 않았던 그런 소수 과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내신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목들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
예, 공동 과목, 공통 과목, 함께하는 과목들은 등급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줄 세우기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1등부터 몇 등까지는 몇 등급, 그 다음 등급은 어디까지 2등급 이게 가능한데요. 지금 선택 과목들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방대해지면 기본적으로 같이 듣는 친구들, 즉 모집단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출산 때문에 인원도 작은 데다가 거기다가 선택 과목이 다양해져서 그런 개별 과목에 듣는 인원이 너무 작으면 도대체 누가 전교 1등이냐 어떻게 찾아내죠?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과목 라인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공통과목은 공통국어,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수학의 공통과목은 공통수학 1, 2 또는 기본수학 1, 2가 되겠고요. 다음에 영어 공통과목은 공통영어 1, 공통영어 2 또는 기본영어 1, 2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반 선택과목은 화작, 독서와 작문,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수, 미적, 확통,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으로 영어는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와 작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영수에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없느냐?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자, 수학 제일 중요한 수학 말씀드릴게요. 미적 2, 기하,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이런 것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고요. 영어는 영미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다음에 직무 영어,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융합 선택 과목으로 보면 국어의 경우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학은 수학과 문학,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또 영어는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 등등 이렇게 국영수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라인업이 존재합니다. 국영수를 제외한 다른 과목들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과, 과학과, 체육과, 또 예술, 음악미술, 다음에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과목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어떻게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느냐 이게 되게 골치 아픈데요.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의 어떤 학과를 간다 그러면 기초 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기본적으로 할 테고 1학년 때 2, 3학년 때는 뭐 화작이라든지 수학 1, 2, 뭐 영어 회화,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지, 세지 뭐 이렇게 가겠죠. 통합과학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상경계열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공통 과목 1학년 때는 비슷하게 배우겠지만 2학년, 3학년에 올라가서는 얘기가 조금 다르겠죠. 경제 수학을 한다든지 또는 뭐 정치와 법, 경제 과목을 사회과에서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열별로 여러 가지 과목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초 공통 과목은 똑같이 가겠죠.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2, 3학년에 들어가면 같은 과목들도 있고 다른 과목들도 있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과학 계열에 생명과학 1, 2를 다 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또 뭐 정서 또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인성 관련된 철학 과목을 듣느냐 아니면 뭐 예술성이 있는 음악이나 미술의 감상이나 비평에 대해서도 좀 정서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느냐 선택적으로 들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학 계열은 어떠냐? 아, 당연히 수학이 중요해지겠죠. 공통 수학 1학년 때 듣고 공통 과목들 2학년 때는 그러면 미적을 할 거냐? 기하를 할 거냐? 아, 이거 확통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국어 비율은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니까 언어와 매체를 해야 되느냐? 문학을 해야 되느냐? 뭐 영어는 그러면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 회화나 또는 뭐 영어 독해나 이런 게 중요하겠느냐? 다 여러 가지 과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어디에? 입시의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체교육이라 그러죠. 각 학년, 각 반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똑같은 과목을 똑같은 시간에 일체적으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이동 수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자기가 지원한 과목을 들으러 개인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친구들 한 3, 4, 5 같이 듣거나 이렇게 수업이 2, 3학년 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본인이 자기 스스로 학습 관리, 제일 중요한 시간 관리와 학습 양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학습 관리가 이제는 개인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져요. 정해진 시간은 정해져 있겠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동선도 생각해야 되고, 이 과목을 들었을 때 학습 비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나면 본인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시간표대로 스케줄 관리를 하고 학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두 번째가 있는데, 반의 개념이 약화돼요. 아침에 등교해서 몇 학년 몇 반에 가서 하루 종일 같은 반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아침 저녁으로 담임 선생님께서 조회종례 해주시고, 물론 조회종례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잠깐 모였다가 다 자기 과목 들으러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반과 담임 선생님의 개념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로 담임쌤은 진로라든지 학업 관리 면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중점을 치중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하고 소수의 10명 미만의 소인수가 듣는 소인수 교육과정이 어떻게 비중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본인의 학습에서 이것도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렇고요. 내년, 내후년 2025년까지 신입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후배 학년들은 어떻게 되느냐? 진로 연계가 6학년 2학기 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가 되고 진로학기가 또 유지가 될 겁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실제로 지금 경상북도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아이들이 시험을 봐요. 경기도 교육청 관할은 올해도 중학교 1학년은 1년 동안 시험이 없죠. 네.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2025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만 갈라파고스처럼 나와 있던 거예요. 선진국들, 미국,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라든지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 핀란드나 다른 이런 국가들은요, 다 내신은 절대평가로 바뀌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그럼 절대평가가 되겠네요? 사실은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두 개를 다 들고 가는 형태죠.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로 나오게 되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이런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 위주로 가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그대로 뭐 둘 중에 하나가 비중이 커지느냐? 그거는 실제로 시행되면서 대입에 반영할 때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학생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중요해지는 게 어떤 게 중요해지느냐?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과목 공부를 했을 때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요? 쉽게 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점수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신만 가지고는 우리 애가 잘하는 친구인지 이 친구가 유능한 인재인지 쉽게 말해서 잘하는 친구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대학에서 이 친구들을 개별 검사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구술 면접에 면접 평가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논술을 강화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대학별 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도 있고요. 미국도 SAT 시험 따로 보고 학생부도 보지만 또 평가하는 주들이 따로 있고요. 중국도 대학별 본고사, 대학별 고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 물론 대학별 고사 있고요. 우리나라도 대학별 고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예비고1 친구들,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하기로.
그러면 앞으로 저학년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 아마도 지금 수능은 대학 입학 자격시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시험도 변화하게 될 테고, 기존 방식대로 치러지는 수능시험 가지고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신하고, 다음에 대입하고, 이게 이제 바뀌어진 고교학점제 내신 가지고 바뀌기 전에 대입제도랑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이 될지 좀 고민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정쩡한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 학교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 내년부터 시행되게 될 고교학점제를 미리 좀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예, 있습니다. 과학영재학교하고요, 외대부고, 자사고죠. 이 학교들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과학영재학교에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 평점인데요. 학점이 뭐 영어회화 1학점, 세계사 2학점, 소설문학 강독은 3학점, 또 미적은 4학점 이렇게 돼 있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B+, 뭐 B0, A-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단지 패스냐 페일이냐. 그래서 패스한 과목들 음악과 생활, 체육 이런 건 패스 이렇게 돼 있고, 다른 공부가 이제 테스트를 진행한 과목들 화학3나 생명과학3나 이런 것들은 B+, 뭐 A0 이런 식으로 ABCD에 대한 성취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학점 총점 34점에 평균 편점이 몇 점이다. 사실 이제 대학교 때 학점제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그런 성적 체계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영재학교의 수행평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과정평가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2차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하고 비교했을 때 수행평가가 오히려 60%가 들어가죠. 주제 탐구라든지 뭐 문법 탐구 활동, 글쓰기, 독서 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그 쭉 전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필평가가 60% 들어가고 수행평가가 40% 들어가는데 단답형하고 서술형의 비율이 35점하고 65점, 배점이 이 정도 되고요. 뭐 수행평가는 시사, 이슈 발표하는 거라든지 인권노래 만들기라든지 주제 발표라든지 이런 게 각각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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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은 20, 10%가 들어가는데 과정과 결과를 총괄해서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외대부고, 용인에 있는 외대부고의 논술형 비율과 발표형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논술형 비율이 수학 같은 경우 30%, 미적분학 2 같은 경우에 40%, 뭐 미적분 같은 경우에 40%, AP 미적분학 이런 경우에는 60%까지 들어가죠. AP는 사실 외국대학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도 수행1, 수행2, 수행3 이렇게 시기하고 방법하고 횟수에 따라서 좀 나눠보자.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딱 잡아서 한번 볼게요. 수학 문제 창작 이렇게 했을 때 논술형으로 보고 10월에 한 번 하는데 2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반성적 사고 이건 11월 달에 하는데 한 번 하는데 20% 들어가기도 하고, 비판적 문제 해석 그래서 이것도 서술형인데 11월에 하네요. 한 번 하고 반영이 20%.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지고 수행평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된다. 이거는 외대부고도 그렇고 영재학교도 그랬고. 자, 그러면 여기서 발표형 비율로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고급 영어와 작문, 또 뭐 밑에 보시다시피 뭐 에세이, 뭐 인터프레티브 리딩, 뭐 인클래스 액티비티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각각 조금씩 10%, 20% 나눠 가지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반영 비율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상황과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선도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개별 교과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비교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본인들의 학업 계획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